동시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장 9분여 남아있는데요. 양대 지수 오늘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 보합권 혼조였는데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 0.15% 상승호가 나옵니다. 2421.3포인트 선, 코스닥은 0.2%의 상승 780.08포인트 선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신기수 전문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공략하시겠어요? 네, 오늘 LG이노텍 보도록 하겠고요. 네. LG이노텍은 애플의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공장 노이즈 때문에 같이 지금 빠졌는데 이제는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구간까지 와 있고요. 일단 올해 하반기 때 아이폰 15 나오는데 프로맥스 쪽에는 이제 폴디즘 줌이 공급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화소수도 또 늘어가고 4,800만 화소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모델 쪽에. 그리고 SL 이제 카메라 스펙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아이폰 15와 관련해 가지고는 단가 상승이 거의 확실하다 이제 봐야 되겠고, 그래서 하반기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애플이 이제 올해 자기들은 MR기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출시를 하죠. 그러면 3D 센서 TOF 쪽에 또 이제 모멘텀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예상하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12% 늘어난 거고요. 역대 최대 실적도 전망입니다. 주가는 보시면은 계속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역대 최고 실적 전망이면 저는 올해 하반기 되면 LG노텍이 다시 또 신고가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보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때도 어느 정도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9천 원 이번에 나온 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이노텍입니다. 올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2019년부터 주가가 달렸습니다. 지난해도 정말 한 차례씩 강하게 올라가는 움직임들 확인을 하셨는데요. 2019년부터 4년 동안 사실 10만 원 아래에서 40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고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0%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고요. 0.5% 상승 탄력 기록하면서 28만 7,500원 선 오늘 출발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아이폰 15 모델의 카메라 모듈 폴디드 줌 단독 공급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애플의 XR 기기 출시까지 더해졌을 때 올해 실적에 대해서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까지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10%대 정도네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4만 9천 원 선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는 오늘 어떤 종목 보실까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건설기계 업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중국, 인도, 미국 등이 주요 시장입니다. 지금 북미하고 유럽 등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금 작년서부터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원래 기존의 중국 시장이 최대 시장이었는데 현대건설기계 중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리오프닝으로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기 부양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 매출은 다시 예전 정도는 바로 아니겠지만은 이제 상당 부분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9,000원,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주력 시장이 중국이었던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여타 다른 북미와 유럽 등의 이 확장으로 인해서 그래도 또 실적 잘 유지해 왔고요. 현대건설기계 2020년부터 주가 완만하게 잘 올라섰는데 올해 들어서는 소폭 시초가보다 하락입니다. 올해 역시 중국 시장의 회복세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건이 되면서 실적 전망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현대건설기계 올해 바라보면서 매수가를 시초가 이하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9천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제시하면서 올해 실적 호조 또 중국의 회복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해 주셨네요.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동향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에 운임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서 주고 있는 HMM
오늘 주가 3% 상승 탄력 예상이 되고 있고요. 펜오션도 2% 넘는 상승으로 6,540원 선 주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좋았었잖아요. 오늘은 하이브가 또 2% 상승 탄력이고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나란히 1%에서 2%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뭐 크게 눈에 띄는 하락률은 없습니다. 삼성 SDI 정도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요. 기아, S-오일 쉬어갑니다. 코스닥 가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대형주 가운데서 탄력이 높은 쪽은 오늘도 에코프로네요. 3% 가까운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바이오 가운데서 메디톡스 2.86%, ST팜과 아미코젠까지 2%에서 3% 상승 탄력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연일 주가 조정인데요. 오늘도 2%가량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JTC 3% 넘는 상승 탄력이고요. 반면에 호텔신라 신세계는 소폭 상승입니다. 일본 쪽 향으로 하고 있는 JTC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가운데서 코스모화학 2%, 세비케미 1.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음원 관련주 가운데 아이윈이 3%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요. AI 관련주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주가 호조, 그리고 AI 쪽에 변고점 발생으로 정말 경쟁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트룩스가 7%까지 강세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리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에서 5%, 아이크래프트가 5%고요. 브레인 컴퍼니 2% 넘는 상승입니다. 루닛이 1.6%, MD스테크 4%, 딥노이드가 3% 후반까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큰 동반한 상승은 보여지지 않고요. 오늘 AI 관련주 탄력 눈에 띄고 있는데요. 드론 관련주 가운데서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가장 크게 오르는데 2% 넘는 상승 기록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5%까지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 움직임 좋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24시간 영상 진단에 대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또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 오늘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장 동시효과 분위기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걸로 지금 이제 예상들이 좀 됩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상승권에서 잡히고, AI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상승폭은 좀 다르지만, 오늘 솔트룩스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3%, 이런 정도로 이제 소프트센이 또 9% 이런 정도로 좀 잡히고 있고요. 전기차 쪽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들 오늘 이제 상승권에서 예상 시가가 형성이 좀 되고 있고, IT 쪽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 이상 지금 예상 시가 잡히고 있고, 장비주, 소재주 전부 다 소부장 쪽들도 다들 상승권에 지금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안정권에서 좀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비트컴퓨터도 14% 강세 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유헬스케어 관련주 강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동시호가 어떻게 보실까요? 어느 특정 종목의 강세, 특정 업종의 아주 강세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소폭 지금 매수 효과가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는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아까 체크했는데 8% 좀 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챗봇 관련주들도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이런 쪽으로 매수가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23일 목요일장 오늘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보합권에 혼조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좀 힘이 빠지면서 약보합 아쉽게도 마감됐었고 나스닥의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강보합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FMC 의사록에서 물가 상승 둔화를 인정했죠. 이전에 FMC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고요.
다만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빅스텝을 지지하는 발언까지도 담겨 있었는데요. 간밤에 방송에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매파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 기술주의 매수세 흘러들어왔는데요.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 배당금을 줄인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또 아마존이 의료업체 원메디컬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호조를 발표하고 앞으로 전망과 또 수주에 대해서, 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 기관의 동반 하락으로 크게 하락했던 우리 증시 쉬어간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미국장보다 더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51%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을 조금 더 높여서 0.6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433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어제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깊었었는데 탄력은 코스피 대비 약간은 부진합니다. 0.55% 오름세로 782.81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한적인 폭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83억 원어치의 매도로 출발합니다. 이틀 연속의 매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도세 55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61억 원어치의 매수 들어오면서 5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하는 가운데 IT주에 대해서 매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도세 외국인 나타나고 있는데 284억 원어치를 팔면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 매도 압력이 더 크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순매수 47억 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수하면서 232억 원어치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관까지 동반해서 선물시장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 가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양대 시장 모두 매도이긴 한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300억 원 가까운 296억 원어치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 330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었던 원달러 환율 2달 만에 1,300원대 진입 나왔는데요.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1원 40전이 하락하면서 1,303원 50전에서 출발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하고 있죠. 상승 주도하고 있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눈에 띄었었던 해운주, 운수창고입니다. 1.1% 상승 기록하고요. 페노션, H&M 나란히 2%, 그리고 항공주도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네요. 뒤를 이어서 보험주 1.14%의 상승인데요. 오늘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금리 동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수혜주, 보험주의 주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1.02%의 상승이 고요. 서비스 업종, 제조업종, 그리고 뒤를 이어서 화학과 금융업종까지 0.5에서 1%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기계업종인데요. 0.37%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10%가량의 낙폭을 기록하는데요. 예, 이 종목이 어제장이죠. 엊그제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좀 많이 나오네요. 10%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종이 목재가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자, 상승하는 쪽 보시면 오늘 LG전자가 2.5%의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나란히 1% 넘는 상승이고요. LG전자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2.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현대모비스, LG화학 같은 배터리와 자동차 쪽에 1% 내외 상승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0.5% 상승, 카카오와 네이버는 0.5% 내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 삼성 SDI만이 약보합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 케어젠이 4.4%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오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요즘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시장에 반등해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2년 연속 굉장히 높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당뇨 건기식 관련주고요. 이노공업이 1.4%, 파라다이스와 동진셀미캠, SM까지 1% 넘게 오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4%, 5%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4%대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의 낙폭 또 그동안 좋았었던 건설 기계 가운데 차익 실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 살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전체적으로 뭐 다들 어느 정도씩 좀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은 뭐 이제 약간의 반등장으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체포 쪽에 뭐 솔트룩스라든가 소프트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고 전반적으로 좀 또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봤던 도심항공 쪽, UAM 쪽이, 뭐 조금씩 아침에 좀 시세가 좀 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이제 약간 상승폭이 좀 줄어든 것 같죠. 전기차 전체적으로 상승권이고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다들 뭐 빨간불들이 들어오고 있고, LG전자가 3% 정도 또 추가 상승을 또 해주고 있네요. LG전자 요즘에 굉장히 좀 강한데, 전장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대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소부장도 또 다들 오르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은 제일 이제 강한 쪽은 원격 의료 같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6%, 유비케어 10%, 비트컴퓨터 11%, 뭐 인성정보가 18%까지 지금 오르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강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뭐 기존의 기득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영상 진단 관련해서 이 헬스케어 쪽에 규제 완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게 인성정보고요. 소프트센도 15%까지 강세를 띱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시장 특징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의견과 뭐 거의 동일한데요. 뭐 좀 원격 의료 쪽 강하고, 뭐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뭐 강하고, AI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이런 쪽도 강하고요. 해운 관련주 페노션 뭐 이런 쪽도 지금 한 4%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 게임주도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쪽에서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어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굳이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은, 제가 요즘 계속 외국인 선물 시장 동향 체크해보자고 했는데, 어제 장 중에 7,000계약 넘게 순매도가 나왔는데, 장 마감 전에는 매도한 거 한 3,000계약 환매수했어요. 그래서 4,000계약 조금 넘게 선물 시장에 순매도 포지션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거는 저번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계약이 한 10,000개 넘게 나왔다가 장 마감 앞두고 7,000계약으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40포인트 빠지고 그 다음날 47포인트 반등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 어제랑 저번이랑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챗봇 관련한 미래 전망, 긍정적인 전망들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또 정부 정책, 규제 완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가 사실 제일 강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경기 민감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AI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후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고점을 벗겨내는 고점 경신 종목들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셀바스 AI, 솔트룩스 나란히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인지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의 종목 가운데서는 마인드랩이 5%, 코난테크놀로지 7%까지, 바이브 컴퍼니와 플리토 나란히 7%까지 탄력을 기록하고 있고, MD스테크가 6.8% 상승입니다. 딥노이드 5%, 그리고 뭐 AI 관련주로 IT주 움직였던 쪽에서는 좀 잠잠한 모습, RF셈이 3% 이 종목이 좀 강하고요. 나머지는 좀 잠잠한 모습 보여주는 자율주행 쪽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서 인포뱅크가 6% 넘는 16,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닉스와 모트렉스 3%에서 4%,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 넘는 상승입니다.
AI부터 자율주행까지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AI 관련주들은 어제 또 이제 뉴스 나온 게 카카오 쪽에서 한글화된 챗봇 서비스를 낼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뉴스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일 지금 뉴스들이 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안 죽고 뭐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근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 지금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과매수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구간에서 뭐 실적하고는 밸류에이션하고는 완전 이격이 이제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목표 가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예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는 정말 차트 잘 보고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이 단타로만 하셔야지 지금 이 초보자분들이 이런 데 좀 따라잡고 또는 뭐 단타로 하겠다고 들어가셨다가 굉장히 낭패 보는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저는 단기 접근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율자동차 쪽도 요즘에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프뱅크라든가 이런 쪽들이 같이 좀 움직이고 오늘은 보니까 모트렉스도 지금 18,000원을 넘어갔고요. 예, 그리고 라닉스 움직이고 인포뱅크는 요즘에 또 이제 그 AI 관련주로 먼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뭐 자율주행 시대가 뭐 굉장히 좀 멀어졌기 때문에 힘들 거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도 어쨌든 뭐 2단계, 3단계 그 정도 레벨의 자율주행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기업들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들을 한 번씩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US케어 테마 전반적인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에서 발표가 나왔던 것 가운데 이제 추가적으로 비대면 의료 24시간 영상 상담, 비대면의 어떤 진료가 좀 본격화되는 이런 규제 완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이것도 치열한 경쟁이고요. 또 챗 GPT 같은 AI가 도입되면서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헬스케어, US케어 쪽이죠. 중국에서도 지금 뭐 이런 US케어 특구를 조성을 해서 지금 의료관광 특화단지까지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하이난성의 성도인 하이커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헬스케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우리가 좀 규제 때문에 사실 막혀 있었던 게 US케어인데 이런 쪽에 대한 도전 중국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US케어 관련주의 급등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뭐 뒤늦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급등할 때 비트컴퓨터 뭐 인성정보 오늘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때를 이용해서 저는 차라리 매도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테마니까 물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적 괜찮아요. 실적 괜찮기는 하지만은 역시 뭐 이 테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지금 이걸로 지금 가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일정 부분 현금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AI 관련주들처럼요, 올라가다가 또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US케어 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이 테마는 지금 뭐 갑자기 나온 테마가도 아니고 AI처럼 갑자기 뭐 시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예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정부는 좀 확대하려고 했고 지금 의사들은 뭐 약간 좀 뭐 반대하는 움직임 뭐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 뉴스, 단기 테마로 움직인다? 그럼 저는 뭐 이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IT주, 해운주 나란히 상승입니다. IT 대형주 움직임 뭐 괜찮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61,800원 1% 상승, SK하이닉스가 9만 원 선 회복합니다. 1.8%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2%에서 4%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이 1% 넘는 상승으로 28만 9천 원 선이고요. 또 BH가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타 IT주들 가운데서 장비주 중에서는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요. 소재주는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눈에 띄진 않네요. ENF 테크놀로지, SNS텍 1% 중후반까지 상승을 합니다. 사이맥스라는 또 부품주가 2.7% 오름세 띄고 있고요. 이 정도 예, 전체 IT 움직임은 보이는데요. 오늘 IT주에 대해서 또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은 뭐 이제 반등 정도 나오는 거죠. 이제 어제들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SK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고, LG전자가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어제 빠진 부분에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보고 있고, LG전자가 이렇게 전장사업 타면서 올라가는 부분을 본다면은, 저는 MLC 쪽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기라든가 사막콘덴서라든가, 사막콘덴서가 요즘에 추세를 이어갑니다. LG전자 쪽으로 그 전장용 MLC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들이 뭐, 괜찮아 보이고, 후공정 쪽에 뭐, 네페스라든가, 네페스 아크라든가, 이런 쪽들도, 후공정, 저는 이제 이쪽에 반도체 쪽이 좀 움직인다면 후공정 쪽이 아무래도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쪽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팹리스 쪽, 칩리스 쪽 있죠. 가온칩스, 뭐, 에디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는데, 에디테크놀로지는 제가 방송에서, 이쪽에 이제 칩리스 쪽에서는 제일 눈여겨본 종목이다. 자주 이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죠. 인원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DSP 중에, 1위 업체입니다. 칩리스 쪽은 계속 또 이제 조정관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반등관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드론주 가운데서는 파이버 프로가 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오늘 또 중국 리오프닝 주 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의무 검사 다음 달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PCR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중국도 하네요. 일단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으로만 들어왔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이런 규제도 해제가 됩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릅니다만 의료기기죠.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오늘은 임플란트주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화장품 제조가 2% 중반의 상승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 티웨이 항공이 2.8%까지 상승입니다. 파라다이스가 2.4%, GKL과 롯데관광개발까지 나란히 2% 내외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카지노주 괜찮고요. JTC는 동시호가에 좋았었는데 지금은 하락입니다. 대신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2.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알아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그동안에 뭐 지수 조정도 좀 나왔고, 주가도 리오프닝 관련주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결국에는 뭐 비자 관련해서 뭐 조금 완화하다 보니까 뭐 입국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면세점 관련주나 뭐 그런 쪽에서도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호텔신라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저는 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지금 뭐 갑자기 엄청나게 뭐 중국 쪽에서 많이 온다던가 그런 뉴스는 아니고, 기존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파라다이스, GKM, 뭐 카지노 관련주가 뭐 한 2%, 2% 중반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 모두 투어 이런 여행 관련주들도 한 2%대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강보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상승, 티웨이는 한 2% 정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 뭐 코스맥스 한 1% 정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강한 모습.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지 뭐 이런 쪽은 좀 조금 강보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민감주 가운데 해운주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HMM이 조기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상승 탄력이 4% 후반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페노션도 4.5%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올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네요. 주가가 일단 강보합권이어서 최근에 올랐다가 어제 하락하고 오늘은 좀 뭐 오일선인가요? 예, 오늘은 좀 이평선을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일선 맞네요. 반등 보여주고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에는 별 반응은 없고요. 경기 민감주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화학주 쪽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뭐 한 19만 원 단을 좀 이제 넘고 있었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엊그저께 이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저렇게 가서 멈추면은 롯데정밀화학 쪽에서 좀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이쪽에는 어쨌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상승폭이 클 건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20만 원 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한 6만 5천 원 단, 6만 한 8천 원 단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화학주 전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올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송원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카프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게임주에도 이슈가 있습니다만 오늘 뭐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 NC소프트가 미국 아마존 게임즈와 TL 공급 계약,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잘 올라가네요. 4% 넘는 상승입니다. 장중에 5% 중반까지 오르다가 오늘 4% 오름세 시가 지키고 있고요. 갭상승하면서 출발하는 NC소프트 강한 모습 나왔습니다. 여타 게임주들 가운데서 위메이드가 좀 조정받았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좀 나타났었고요. 다시 2%까지 하락을 하네요. 오늘 게임주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게임주는 기존에 어제 이제 위메이드가 제일 어제는 40포인트 정도 시장 코스피 하락하고 코스닥도 상당 부분 하락했는데도 강세 나타냈는데 오늘은 위메이드는 오히려 이제 어제 시세를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쉬는 모습. 어제 못 갔던 게임주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4% 정도, 3% 후반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넷마블도 지금 강세입니다. 한 3% 중반 정도. 결국에는 뭐 어제 못 갔던 컴투스라든가 넥슨 게임즈 어제 못 갔던 종목들이 조금 오늘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주는 여전히 신장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들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지금 게임주에서 아주 많은 호재를 기대하기보다는 각 회사들이 지금 신작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 조금만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은 좀 나와 있어요. 역시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콘솔 게임 그 가운데서 기대 모으고 있고요. NC소프트도 콘솔 게임, TL, 네오이즈, 콘솔, 피해 거짓. 오늘 주가는 1% 넘는 상승으로 47,200원 선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위메이드 그룹주 하락이 3에서 2%에서 4% 나오고 있고 그리고 NC소프트 넷마블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시장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일단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하락폭이 제한적이면서 1,300원 선을 지지합니다. 무역 적자 얘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상승 압력이 있었는데요. 1,300원 선 하향 이탈은 어려울까요?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달러가 연일 강세입니다. 현재 104 위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율 하락보다는 상승 재료가 오히려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역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미 연준의 대응, 즉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되면서 환율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주가 대비로는 1원 40전 하락한 1,303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304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강달러에 1,30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미 FOMC 회의록 의사록에 공개된 이후에 환율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9% 상승한 104.59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302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45전인 점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304원 90전보다는 약 1원 4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지난밤 공개된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 위원 다수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사록을 보면은 지난 회의에 25bp 인상 폭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은 다음 달부터 3개월 정도 25bp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50비 올리는 그런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사상 처음으로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창용 총재는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시장 역시도 변동성이 큰 장세를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긴축 압력이 또 워낙 약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달러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달 동안 미국 쪽에서 25bp씩만 올려도 5.5%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진입하는 건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환율 시장 주목이 됩니다. 워낙 약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은 예상 밴드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네, 오늘 환율은 1,30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은행 금통위 이후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따라서 환율은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95원에서 1,310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은 금리 동결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데요. 오늘 금통위 주목됩니다. 다만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압력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또 원화의 강세 압력, 원달러의 하락 압력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워낙 달러 강세입니다. 오늘 장이 1,295원에서 1,310원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1,300원 선 아래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면서 좀 오늘 밴드 넓게 펼쳐두고 있습니다. 환율시장 동향 알아봤고요. 전략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오늘 내일은 이제 PC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도 오늘 이제 반등인데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겠죠. 예, 그래서 여전히 오늘 내일은 이제 관망하자. 그리고 PC 결과 보고 나서 대응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코스닥이 탄력이 떨어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그래도 시가 지키고 있는데 코스닥이 탄력 떨어지면서 강보합권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오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오늘 선물 시장 동향 제가 계속 주목하자 그랬는데 오늘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1,600개 정도 순매수하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조금 환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면은 지수는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지만은 지수 단기적으로 단타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주식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종목 장세는 조금 더 제가 얘기했듯이만 아직 2월 말 조금 이틀 3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점점 이제 종목이 슬림 압축화되고 있다. 이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잘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 저는 반등하면은 이제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물량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의 코스피가 그래도 최근에 박스권 하단 지지력 보여줬습니다. 2420선 아래에 마감됐다가 오늘 242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는 관망 의견, PC 물가지수 주목합니다. 최현주 전문가는 지금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고 지수 반등 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 필요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